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올해 영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97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24,7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68명, 해외 유입은 29명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단계로 완화가 됐는데 100명에 육박하는 현황은 상황은 좋지는 않네요. 네, 일단 오늘 사회적 거리 1단계 첫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신규 확진자가 97명이 나왔습니다. 이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이 100명에 가깝게 좀 늘은 겁니다. 주말 영향을 고려하면요, 검사 건수가 줄어서 그렇죠. 보통 숫자가 더 줄기 마련인데 오히려 늘은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이 국내 발생은 68명이고요, 해외 유입은 29명인데 해외 유입의 비중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어 연수를 온 이 네팔인 11명 다수가 양성 판정을 받은 탓입니다. 오늘 이 국내 발생 68명도요, 사실 방역 목표치가 1일 50명 이내인 것에 비하면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이 국내 발생 또 장소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9명으로 가장 많고요. 또 경기가 16명, 그리고 대전이 13명, 그리고 인천, 부산 각각 3명 순입니다. 증상이 심각한 위중증 환자는 87명으로 100명 이하로 떨어졌고요.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1명 돌아가셔서 누적 사망자는 433명입니다. 어제 검사 건수는 5,100여 건으로 이 중 양성률은 이제 97명이니까 1.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서 브리핑이 곧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서 직접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8명이고 그중 수도권의 확진자는 48명, 비수도권 지역은 20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29명 있습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는 첫날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더 이상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의 실효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두기의 단계 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방역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과 각 시설에서의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의 거리두기가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조정되지만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됩니다. 첫째,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에 대한 집합 금지는 해제하되 일시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시설 면적 4m 제곱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둘째, 방문 판매 시설을 제외한 고위험 시설은 집합 금지를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적용합니다. 셋째,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넷째,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 수준까지, 국공립시설은 입장객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합니다.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첫째,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둘째,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16종의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며 특히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합니다. 셋째, 교회는 예배실 좌석의 30% 수준의 인원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으나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됩니다. 앞으로는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보다 정밀한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상과 경제 활동에서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방역 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으로는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에 시설 운영 중단도 명령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제1선의 방역 주체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솔선수범의 자세와 책임감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그간 운영을 중단하였던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휴관 중으로 그간 비대면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별 방역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각 시설에서는 방역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 면적 4m 제곱당 1명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식사 제공 시 1m 거리 두기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 예약제도 권장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금은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이번 지원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의 기간 중 각 공원별로 단풍 절정기에는 대형 버스의 공원 직영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여 단체 탐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의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55개 장소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여 탐방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설악산과 내장산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을 50%로 제한하여 밀폐된 시설의 이용을 관리하겠습니다. 한편 유튜브에 국립공원 TV 채널에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의 단풍 절정기 영상을 게시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시지 않으시더라도 비대면으로 단풍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풍철 탐방 수칙 또한 영상을 통해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가을철 국립공원뿐 아니라 다양한 여가 문화시설의 이용이 늘어나며 사람 간의 접촉과 밀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단풍놀이를 즐기시고
국립공원을 찾으실 때에도 가족 등 소규모 단위로 언제 어디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긴 시간 거리두기 노력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연휴 기간의 여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즉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는 생활 방역 체계를 보다 세심히 가다듬으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에서 장병 휴가가 오늘부터 정상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완화하는 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요, 오늘부터 부대 관리 지침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 모든 장병의 휴가를 정상 시행하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의 경우에만 연기 권고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발령된 지난 8월 19일부터 장병들의 휴가를 중단한 바가 있고요. 외출은 이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장성급 지휘관이나 대령급 독립부대장 판단하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제 생활 방역 체제로 들어갔는데 이제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들을 쭉 정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과 수도권의 경우에 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아직 억제가 더디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부 강화된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거리두기 완전 1단계가 아닌 사실상 1.5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여전히 방역 당국도 안심하긴 이르다는 방증입니다. 먼저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 금지를 없앴습니다. 다만 이 비수도권에선 모두 허용이 되지만 이 수도권에선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단계에서는 뭐 수도권, 비수도권 할 거 없이 모두 허용돼야 하는데 지역별로 차등을 둔 겁니다. 물론 수도권에서도 완전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이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경기인데요. 스포츠 경기죠. 지금까지 이 무관중 스포츠 경기가 이제 앞으로 관람 입장이 허용이 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경기장별로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까지 허용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원래 1단계에선 이 관중 입장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데 이 1단계보다는 좀 더 강화된 겁니다. 국공립시설들도 마찬가지인데요. 1단계에선 제한 없이 운영할 수가 있지만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1.5단계로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관심이 또 고위험 시설의 운영 재개인데 이제 방문 판매 업체는 금지를 했고요. 나머지는 허용이 됩니다만 또 세부적인 규칙들이 있죠. 네, 좀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의 경우에 제한을 모두 풀어주지는 않은 건데요. 원래 1단계에선 이 고위험 시설들도 마스크 착용 그리고 출입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서 방문 판매 같은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에만 집합을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이 방문 판매를 통해서 주요 집단 감염 사례가 끊임없이 나온 결과로 보이고요. 또한 이 클럽 같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이 유흥시설 5종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면서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을 또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요.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이나 뷔페가 이제 문을 열게 되고요. 실내 집단 운동 그리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거리두기 완화 효과를 시민들이 많이 체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방역 당국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로 조정이 됐다고 더 안전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단계 거리두기가 안전해졌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이냐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한 어떤 하나의 선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서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19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학교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져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하로 등교할 수 있었지만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너무 크고 학습 공백이 누적될 경우 기초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에서는 지역과 학교별로 인원 제한을 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 오후반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선 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양한 형식의 등교 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전면 등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 운영 지침 기준도 조정했습니다. 기존처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지만 3분의 2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단계에서도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등교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밀집도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300명 이상 대형 학원도 오늘부터 운영이 재개됩니다. 다만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조금 전 11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서울시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입니다. 2주간의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어제부로 종료됐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월 12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1명이 늘어난 총 5,564명으로 10월 들어 연일 10명대에서 3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확진자 수도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을 늦추기엔 이릅니다. 서울시는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괄 통제보다 위험 요인별 핀셋 방역 대책을 가동하겠습니다. 우선 고위험 시설 10종을 비롯해 이번에 상당수의 시설이 민생 경제를 고려해 완화된 조치로 전환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모든 시설 업주와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거리두기가 조정되는 만큼 방역 수칙은 더 깐깐해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가 조정되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설과 개인에겐 벌금 및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기존 서울시 방침대로 모든 실내 실외 착용 의무화를 흔들림 없이 유지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과 과태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해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본격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의 상황과 대상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 방역도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위험 요인인 집회의 경우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종료하지만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서울 전역 10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오늘 0시부터 시행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완화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추석 연휴 잠복 기간이 지난 19일 이후 개원을 검토합니다. 또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별 방역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전제하에 운영이 재개됩니다.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밀집 지역 통제는 해제하지만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음주 취식 및 배달 주문 자제 등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보다 강화된 서울시 자체적인 핵심 방역 수칙도 일부 마련했습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을 네, 서울시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추석 연휴 대전에서 가족 모임을 한 일가족 7명이 그제와 어제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는데요. 일가족 중에 어린이집 원생과 접촉한 해당 어린이집의 다른 원생과 교사 등 7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성용희 기자, 추가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대전에서 모두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확진된 일가족 7명 가운데 어린이집 원생과 접촉한 또 다른 원아 3명과 원장, 교사 2명, 조리사 1명입니다. 추석 연휴인 지난 3일 대전에서 함께 모여 식사한 어린이집 원생을 포함한 일가족 7명이 그제와 어제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린이집으로도 확산한 겁니다. 대전시는 어제 어린이집 원생이 확진되자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소독한 뒤 원생과 교사 등 18명을 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확진됐고 나머지 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가족의 경우 60대 가장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남성의 50대 배우자와 큰딸, 사위,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자를 비롯해 둘째 딸과 사위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그러나 일가족의 감염 경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시는 최초 확진된 60대 남성이 앞서 확진된 대전 거주 30대와 같은 병원에 방문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지만 오는 16일까지 방역 조치는 전국 기준보다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2차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신청 방법과 지원 자격을 박대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채용 중단으로 취업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취업 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 2순위자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자 43,866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49,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2차 신청은 3순위를 대상으로 기존 취업 성공 패키지 등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참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1차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도 신청하지 않았던 청년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지원 인원은 20만 명으로 고용부는 2차 신청 참여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신청자들에게 다음 달 중순쯤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거쳐 다음 달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련 문의는 온라인 청년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하면 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면역이 생겼다며 방송 인터뷰와 트윗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어 취소된 2차 대선 토론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 측은 전염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위터 글입니다. 의료진이 완전히 확인했다. 나는 코로나19에 안 걸리고 남에게도 퍼뜨리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면역이 생겼다고도 했습니다. 하루 전 대통령 주치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위험이 없다고 밝힌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는 이 글이 코로나19에 대해 잘못되고 해로울 수 있는 정보라며 경고 표시를 붙였습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전염성이 없어졌다는 주치의의 발표를 근거로 취소된 2차 대선 TV 토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선거 캠프도 대선 토론위원회가 유권자들이 토론회 지켜볼 권리를 침해한다며 2차 토론 그대로 하자고 요구합니다. Americans are frustrated that this election commission interfered with our ability to see these two candidates debate. 민주당 바이든 후보 측은 부정적입니다. 아직 완치 판정 받은 것도 아닌데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We are not interested in creating another moment where there's the potential for the spread of this virus. 트럼프 대통령 내일부터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세계 경합주에서 잇따라 대규모 선거 유세를 벌입니다. 미국 대선 23일 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